민법 총칙 3주차 이번 시간에는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요, 민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종전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개선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라고 해서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행위무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미약자,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공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한정치산자가 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능력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친권자도 있게 됩니다. 금치산자는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성년후견제도, 즉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형은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습니다. 이제 피특정후견인을 보시면요, 피특정후견인은 민법 제14조의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요, 14조의 1항에 보시면요, 특정후견의 심판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특정후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후견 심판을 할 수 없으며 특정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비특정 후견인은 이례적 특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점에서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해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2조 1항에 그 피한정 후견이 나와 있는데요. 피한정 후견 조문을 보시면요,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구조 2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 2항은 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조문을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요건은 조문에서 보셨고요. 청구권자의 청구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의 범위를 정해서 그 동의를 통해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과 취소권, 대리권이 피한정의견이 유효하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권이나 취소권, 대리권이 없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 제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조문을 보시면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라고 나오는데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2항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12조 2항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엘간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의 그 대상자가 됩니다.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을 통해 특정후견자가 되며 본인은 피특정 후견인이 됩니다. 특정 후견인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서 감독인은 특정후견 감독인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행위 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서 피한정후견인이 됩니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행위나 그 밖의 행위는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법원이 정한 행위만 단독으로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공통된 요건으로서 성년후견의 의의를 보시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청구권자의 검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검사는 가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들어가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구권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행위무능력자 제도와의 차이점으로서 개정 조문에 들어온 내용은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행위무능력자 제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법률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성년 의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후견인은 1인만 두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후견인이 다수로 선임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경우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 처리할 의무가 성년 후견인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친족회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재산 변동의 행위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친족회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는 감독은 성년 후견 감독인의 직무로 개정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며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권과 취소권, 대리권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후견 감독인은 임의기관으로서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정후견 제도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가정법원의 보호를 해주는 데 반해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의 경우 후원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견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은 완전한 행위 능력을 보유하므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의한 경우 외에도 후견 계약을 통해서 성년후견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계약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완전한 계약 제의에 맡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법이 후견 사무에 개입하거나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중세에 의해 체결해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본인은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던 경우에는 후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후견계약은 당사자가 약정한 시기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만 가정법원이 임의의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독을 선임한 때에 비로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시를 위해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당사자는
이미 체결한 후견계약을 장래형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